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또 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이제 공부를 못하는지 그 이유도 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내가 지금 이제 강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출력을 해서 꼭 참고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먼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바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인맥 때문입니다. 바로 친구죠, 친구.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자, 먼저 첫 번째 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공부를 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때 뭐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뭐 노래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그럼 무조건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 보면 IQ, 지적 능력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살아봤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된 거라 그랬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다니는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사법고시 다 붙습니다. 준비를 일단 하면은 거의 다 붙습니다. 2년 만에 붙든 뭐 4년 만에 붙든 5년 만에 붙든 어쨌든 다 붙습니다. 걔들이 머리가 좋아서 거의 다 붙습니까? 아닙니다.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살면서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라든지 아니면 고대 법대라든지 좀 아무래도 명문대 친구들이 사법고시 합격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걔들이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입시에서 한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분명히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딱 자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뭘 하더라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지방 이제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 그 지방 있는 대학 갔다. 나중에 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도 한 사법고시 한번 봐야 되겠어. 왜냐면 사법고시 지방대 나왔구나. 또 대학을 안 들어도 사법고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다가 도중에 포기할 확률이 크죠. 왜? 준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 예전에 입시에서 내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금방 좌절해버립니다. 끈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와 관련해서 이후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절대 자신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시에서는 성공해야 된다. 왜? 좋은 대학 가는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입시만 보는 게 아니죠. 대학 다니면서 시험 봅니다. 또 대학원 시험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취직할 때 시험 있죠. 각종 자격고사 있죠. 또 여러분들 원하는 시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시에서는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을 거두면 이후의 삶은 굉장히 순탄대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내 친구들 보면은 우리 서울대 법대들이나 이제 동문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살아가는데 크게 걱정하는 게 없어요. 사법고시 준비하잖아요. 그럼 다 붙습니다.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보면은. 단지 누구는 2년 만에 붙고 누구는 5년 만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2년 만에 2번 떨어졌다. 다음에는 붙겠지. 또 떨어지면 다음에는 붙겠지. 그 끝까지 밀어붙여요. 고집스럽게. 왜? 예전에 입시에서 한번 성공을 거둔 경험 때문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인맥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한 개인의 역사는 주위 사람들의 역사다.
한 개인의 역사는 주위 사람들의 역사다. 자, 이게 뭐냐면 그만큼 주위 사람들 잘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쌤도 지금 쭉 살아오면서 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몇 사람인데 일단 우리 어머님도 있고요. 또 대학 다니면서 내가 만났던 선배들, 내 실명을 거두는 어려운데 그 다음 내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단 뭐 손준쌤도 그 중에 한 분이고 등등 내가 살아오면서 한 2, 3년 주기로 만났던 사람. 그 다음 내 고등학교 때는 정말 또 친구 중에서는 연일이라는 친구하고 성민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연대 상경대였고 한 친구는 이제 고대 경제학과 갔는데 고대 사회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이제 북돋아 주기도 하고 막 좌절할 때 서로 힘도 막 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공부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됐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불알 친구예요. 그래서 계속 저와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때 연희라는 친구가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같이 친한 친구면서도 또 경쟁 의식도 좀 있고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셋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완전히 뭐 양아치 또는 이제 망나니들 같이 놀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모 회사, 자, 이게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모 회사 과장이에요. 모 회사 과장입니다. 자, 서울대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고향은 부산이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이 2명이에요. 한 명은 서울대 나오고 부산입니다. 고향이. 근데 한 명은 고려대 나오고 고향이 광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이제 이 신입사원이 합격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보고 자네 광주 출신이군. 야, 빛골 광주. 민주화의 성지. 정말 좋은 데서 자랐군. 고려대 나왔군. 야, 훌륭한 명문대 나왔군. 그래, 자네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하게. 그 다음부터는 할 이야기가 없죠. 근데 이 친구 보십시오. 자네 부산 나왔네. 부산 대동고등학교 나왔잖아. 이 새끼. 야, 너 부산 태종대 가봤어? 해운대 가봤어?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죠. 또 대학. 서울대 나왔네. 이 새끼. 야, 너 서울대 아직도 자연 있어? 그럼요, 선배님. 제가 그 자연 지나가지고 여자친구가 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나도 그랬는데. 또 야, 교수 있어? 그럼요. 그 교수 학점 안 줘가지고요. 저 F 받아가지고 한 학기 더 늦게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새끼 나도 학점을 안 줘.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죠. 무슨 이야기인지 됩니까? 우리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만났습니다. 누가고 빨리 친해집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많죠. 빨리 친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이지만, 고려대, 광주대에서는 아는 게 없죠. 그러나 부산, 서울대에서 너무나 잘하니까 이미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빨리 친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프로젝트가 떨어졌어 나한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같이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대학 후배자, 고향 후배 데리고 일하겠죠. 이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빨리 친해지고 일을 같이 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얘는 내 후배긴 해도 성격이 개차반이 능력도 없어. 근데 얘는 고대 나오고 광주에는 능력도 있고 정말 성격도 좋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얘를 데리고 일을 하겠죠. 그러나 만약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별 차이가 없다면 이 친구를 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메가스터디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손준쌤하고 저하고 이제 몇 분이 시작했는데 다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친하니까 안면 있고 익숙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모르는 사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선생님이 야, 너희들 오늘 앞으로 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팀을 짜서 리포트를 제출해라. 그럼 모르는 친구하고 팀 짜겠습니까? 아니죠. 자기하고 친한 친구하고 팀을 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요 친구들, 선배들, 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내가 선생님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경험인데요. 대학원 다닐 때도 인맥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실험, 전자민경이라든지 원심분리기, 초고속 원심분리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수백 명이 사람들이 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진짜 천재적인 선배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결국 많이 떠났습니다. 대학원을.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데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싫어요. 내가 왕따 당하는 이 선배들이 왕따 당하는 이 선배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배들 중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초고속 원심분리기를. 그럼 이 선배한테 성격이 좀 모난 이 선배한테는요, 능력 뛰어난 이 선배한테는 원심분리기 사용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 준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면 대학원에서 실험할 때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팀을 짜고 그룹으로 집단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성격이 모난다든지 혼자 확 튀어버리면 누가 같이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인정 못 받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명문대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명문대를 왜 가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난 이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학 다닐 때는 몰라요. 그러나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소위 아직까지 명문대라고 부르는 데를 가면은 아무래도 친구들이 좀 생산적인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비전이 뭐고 또 어떤 게 유망하고 그죠? 그런데요. 아무래도 좀 비선호 대학을 가게 되면은 놀자판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조금이라도 명문대를 가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바로 인맥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한 개인의 역사는 주위 사람들의 역사다.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따라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배울 거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가능성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가급적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라도 명문대를 가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인프라입니다. 참 이게 비참한 건데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다녔던 대학은 그나마 이 과학과 관련된 시설이 거의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부족한 실험 기자들도 많고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대학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편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프라, 즉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또는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장학제도 잘 돼 있고요. 실험 기자재도 좋고 연구시설도 좋고 교수님도 좋아요. 실력 있는 교수님들 많아요. 그런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 가면요. 시설 자체가 안 좋아요.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거기 있는 교수님이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대학이 있지만 자꾸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자꾸 어플라이하고 막 딴 데 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소위 명문대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 대학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출발부터가 틀려요. 그런데 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비선호하는 대학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이미 선입견 자체가 여기 우리 대학 들어온 친구는 공부하려는 애들이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안 하겠죠. 자꾸 다른 대학 가려고 돌리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 여건 자체가, 학습 여건 자체가, 실험 여건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년 동안 대학 다녔을 때 어느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더 훨씬 뛰어난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명문대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명문대를 나와야 되느냐? 할 수 있는 한 이때 명문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바로 요 세 가지 있대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입시에서 나름대로 한번 성공을 거두면 그 다음부터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왜? 한번 입시에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른 시험도 이후에 치를 시험들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시험 연속입니다. 입시가 끝이 아닙니다. 대학 다니면서 시험 본다 그랬죠. 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 본다 그랬죠. 각종 자격고시 시험 무지 많습니다. 요즘 회사 들어가도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봐가지고 자신감을 길러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인맥.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 명문대를 가면 좋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죠. 이왕이면 좋은 학군에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다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유치원부터 명문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러죠. 명문 초등학교, 명문 중학교, 그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왜 공부를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왜 공부를 못하는가? 자, 이유를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겠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후천성 성격 조급증 환자입니다. 후천성 성격 조급증 환자예요. 후천성 성격 조급증 환자입니다. 후천성 성격 조급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원래요. 왜 후천성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알겠죠? 후천성. 선천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는 굉장히 느긋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 무조건 빨리빨리야. 우리나라의 큰 병표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병이라 그러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압니다. 오랫동안 연구 끝에, 고민 끝에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요, 선천적으로는요, 유전적으로는요, 환경적으로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만 생각해보죠. 농경사회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리듬, 국거리가 뭡니까? 장단이 뭡니까? 국거리죠. 덩, 기덕이, 덩, 덩, 기덕이, 다. 그죠? 그죠? 농사일 때도,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지 얼마나 느립니까? 그죠? 아리랑, 스리랑. 그죠? 급하지 않습니다. 양반들, 그러죠? 딱 대문 앞에서, 개똥아, 내가 왔다, 그러면, 알았네, 하면서 하면, 그죠? 옷 천천히 입고, 신발 신고, 친구, 배옥 나가는 한 2-30분 걸리죠. 자네 왔는가? 문 열어주고, 그죠? 자, 한 잔 밖에나, 도포, 자락 탁 제끼면서, 똘똘똘똘똘. 자, 한 잔 밖에나, 얼마나 느립니까? 따라서, 선천적, 우리 민족이 급한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성격이 조급해졌습니다. 오히려 유럽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더 급해요. 그 이유가 선생님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제도 중에서 시험제도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시험제를 잘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려 몇 년간입니까? 12년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려 12년간 보는 학교 시험 양식을 잘 보십시오. 중간기말고사,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시험 엄청 오잖아요. 중간기말. 잘 보십시오. 보통 과목당 시험 시간이 45분 내지 50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한 25문제. 그 다음 암기과목 같은 뭐 3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학을 50분 만에 25문제 풀려면요. 문제 생각할 시간 없죠. 막 풀어 제껴야 되죠. 그죠? 사회 같은 것도, 암기과목 같은 문제도 막 풀어 제껴야 되죠. 언어, 지문 읽을 시간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냥 참고서 교과서 그냥 막 외울 정도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차분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생각 떠올려가면서 내용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막 풀어 제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항상 마음이 급한 거야. 항상 시간이 쪼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보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느릿느릿하고 차분하고 이런 친구들이 막상 시험 볼 때만 되면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집니다. 왜? 문제 다 못 풀면 어떡하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져. 공부할 때만 조급해져요. 그 조급하다 보니까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수학 정석 책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요 범위까지 진도까지 빨리 되는데 언제 다 보냐?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가야 됩니다. 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사책도요, 차분차분 천천히 읽어오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단어도 자꾸 생각하면 단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읽어제끼는 거야, 급하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학원 다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 능력이 결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성인들이 독서를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독서란 만화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설책을. 좀 내용이 들어있는, 좀 수준 있는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 가면은 공부를 안 하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 가면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압니까? 놀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80%는 대학 다니면서 공부 못합니다.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학은 고등학교 때처럼 학원이 없죠. 그러니까 전공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데 대학은 학원이 없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할 게 뭐 있으면 노는 것밖에 없죠. 그럼 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껏해 입시 준비합니다. 취직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뭐 빠지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대학 가면 놀아요. 그 노는 이유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잖아요. 공부를 못해요. 왜? 대학 들어가면은 독서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책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 얘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진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분히 꼼꼼히 읽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막 급한 거야. 그냥 급해가지고 막 대강 읽는 거야. 그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험제도예요. 너무 시험이 범위는 많고 시험 시간 짧고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빨리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고 꼼꼼히 읽고 사색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든 죽이든 막 급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독서를 못하느냐, 그 이유도 바로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1, 2년도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런 나쁜 버릇이 들어버리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죠. 대학 가서 공부 못해요. 근데요, 미국 애들이나 유럽 친구들은 대학 가면 공부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보다 못해도. 왜? 걔들은요, 대부분 논술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만 그러니까 여유가,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공부하는 애들 보면요, 책을 잘 읽어요. 왜? 천천히 읽고 이걸 요약 정리하고 생각합니다. 다 논술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서 어려운 원서들을 막 읽어내는 거죠. 어려워도 스스로 해결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 독서 능력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쉽게 말하면 1시간 만에 얼렁뚱땅 읽어가지고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10시간 동안 한번 읽어도 꼼꼼하게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웬만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꾸 보다 보면 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1시간 들여가지고 10번 읽는 것보다 10시간 들여가지고 한 번을 꼼꼼하게 여유있게 읽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워낙 성격 조급증 환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못 읽는 거야,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성격이 급해서. 그래 학원에 의존해야 돼. 근데 대학 가면 학원이 없어.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 못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해요. 학원도 없기 때문에, 대학은. 그러니까 사회 나와도 독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책을 못 읽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책 속에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지식과 지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이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물리, 화학, 생물 강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 따라서 앞으로는 성격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공부 못하는 이유가 응용력 부재입니다. 응용력, 창의력 부재. 창의력은 제가 따로 또 이야기 다음에 해드리죠. 창의력까지는 보통 층은 갖기 어려우니까. 자, 응용력 부재. 그 이유 알겠죠? 내가 전에 얼핏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용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 완벽하게 몸에 배야 돼. 그래서 막 상가함수다. 그럼 상가함수에 대해서 응용력이 생기려면 상가함수로 완전히 통달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숙달시켜야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이 상가함수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 아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응용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 응용력이란 기존의 지식을 완벽하게 체득을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만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락게임도 똑같죠. 스타크래프트 뭡니까? 처음에 한 10번, 20번 할 때 응용이 안 생기죠. 그때는 친구한테 배운 방법 그대로 하기도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걸 수백 번 하다 보면 몸에 배이죠. 그러다 보면서 유도리가 생기죠. 아, 이때는 말이야. 내가 친구한테 배웠던 이 방법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니야, 저게 나아. 아니야, 이 방법이 더 나아. 저게 더 나아.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독창성, 즉 응용력, 창의력이 발휘되죠. 그래서 응용력은 처음부터 결론이 아니다.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바로 반복의 미학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반복. 이래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선일에 목쓴 겁니다. 난 참 이게 대다수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사선일에 목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뭐 친구가 뭐 내 반찬 몇 개 더 먹었다. 그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또 핸드폰 하나 살 때는 우리 애들 그게 목숨 걸죠. 야, 뭐 어떤 뭐 브랜드가 좋아, 뭐가 좋아, 이거는 뭐 이게 더 좋고 공부 엄청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살 때는요 목숨 걸어요. 신발 하나 살 때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 뭐가 좋고 막 백화점 막 다 뒤집니다. 옷 하나 살 때는요 하루를 다 낭비해요. 그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사선일 목숨 걸어요. 영화 한 편 볼 때도 목숨 걸어요. 근데 정작 공부를 할 때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 되죠. 그러나 사선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 사선거는요. 완전 전부 다 전문가예요. 신발, 옷, 뭐가 좋고 왜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아니 개뚫겠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목숨 거예요. 목숨. 그런데요. 공부만 나오면 소극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묻죠. 야, 친구한테. 야, 무슨 창구가 좋대? 학습지는 뭐가 좋대? 학원은 어느 학원이 좋대? 그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좋대? 그거 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그 자기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공부할 때만큼은 자아가 없는 거야. 사선일에는 너무나 적극적이고 자아가 뚜렷해요. 자기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이 있어. 뭐 음악하면 이 장르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 주관이 뚜렷하고 적극적이고 목숨 걸면서 인생이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자아가 없는 거야. 자신이 없어요. 공부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설사 내가 지금 채택한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제일 최선의 방식이다. 그럼 내가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딱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돌성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내 말 이해됩니까? 제발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옆에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 부셔뜨렸다. 그럼 그게 흥분하지 마시죠. 그게 정력 시험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너 연필 나중에 하나 나한테 다오. 근데 그거 하나에 온 신경 쓰면서 공부 못하죠. 또 옆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특이한 참고서를 보고 있어. 나도 저거 봐야 되는데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사면 사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자기가 하는 공부에 더 집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발 사소한일에 목숨 걸려. 사소한일은 대강 해도 됩니다. 제발 정말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대부분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수박 그달기식으로 합니다. 즉 학습의 깊이가 없습니다. 학습의 깊이가 없어.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까? 안 해도 되죠? 이 시험 범위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봐요. 예를 들어서 물리원을 예를 들죠. 자, 물리원에 있는 교과서 내용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요,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 줄 압니까? 이 물리원 중에서도 일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대부분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은 좀 몇 가지는 빼버립니다.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일부만 해줘요. 물론 이것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쌤 생각은 반대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교과서에는 없지만 공부하는데 필요한 요 정도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선생님 수업 시간이 길고 선생님 보충을 참 많이 해줍니다. 다른 선생님처럼 대강대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완벽해져요. 아마 그게 선생님의 경쟁력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 선생님 쓸데없이 왜 합니까? 시간 낭비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선생님 신발 폭이 이거 아마 10cm쯤 될 겁니다. 자, 신발 폭이 이 10cm쯤 될 겁니다. 잘 봐. 그럼 우리가 걸어갈 때, 자, 평지에서 걸어갈 때요. 자, 보통 이 신발 보폭이 이 10cm라고 합시다. 그럼 이 선을 긋고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잘 걸어가죠.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요, 옆에가 낭떠러지다라고 합시다. 낭떠러지에서는 이 계단을 딱 요 평행틀이 있습니다. 평행틀. 낭떠러지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못 걸어가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평지에서는 이 옆에라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걸어가더라도 옆에 버팀목이 있겠으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든든하다는 말이야. 그런데 똑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데 주위가 낭떠러지야. 그럼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보통 사람. 참 신기하죠. 봐요. 집 평진 대생님이 딱 이 보폭만큼 딱 합니다. 그거 아무 기뚱기뚱 거리지도 않고 그냥 잘 가죠. 그죠? 근데 낭떠러지다. 선생님 한 발짝도 못 가요.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옆에, 평지에서 이 옆에 부분을 배경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선생님이,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주식만 아는 사람하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채권하고 금리, 환율에 다 관심 있는 사람하고는요. 누가 주식 잘할까요?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만 공부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 그 다음에 환율, 부동산 등등등 다 공부합니다. 경기, 그 다음에 세계 경제학. 그럼 우리가 시험 범위는 요거야. 이 사람이 월등히 잘 보죠. 왜? 주식이라는 건 주식 논리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이 모든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배경 지식하고. 지금 내 말 무슨 이해돼요? 공부라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시험 범위가 좋다. 요 빨간 이거 흰 부분이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요만큼이야. 그럼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죠? 절대 고득점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요것만 알기 때문에 시야 자체가 좁아가지고 우물한 개구리 되는 거야. 옆에 낭떠러지야. 고득점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이 배경 지식까지 어느 정도 쌓아두면 걸어갈 때 이 넓은 공간을 걸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거야. 그 자신감 있고 여유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선생들이 요 하얀 것만큼이 시험 범위다. 그럼 빨간 것만 가르칩니다. 그럼 애들은 좋아하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핵심만 탁탁 건드려주고 넘어가니까. 이러면요 안 돼요. 해야 될 거는 다 하고 대신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필요한 이 교과서와 연계되어 있는 교과서 외적인 내용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과학에 있어서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풍부한 배경 지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학을 다 가르치죠. 그래서 논술까지 가르치고 구술 면접까지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배경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치죠. 시사 전형도 많이 해주고.
그게 선생님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평행봉 원리 기억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믿음 부재. 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난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뭐냐면 군중 속에 있을 때하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하고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그러죠. 나는 말이야 앞으로 막 이제 미팅 나왔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나는 이제 법대 나와가지고 앞으로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할 거야, 검사할 거야 합니다. 그럼 막 뻥튀겨요.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막 대단한 것처럼 합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제대로 안 하죠. 불안해하죠.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 큰일 났네. 대부분 애들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입시에서 성공하려면요,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이때 강해져야 됩니다. 이때 강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괜히 강한 척해요. 혼자 있으면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나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 그런 친구들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반대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게 더 좋아요. 아, 제가 뭐 판검사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시 붙겠습니까? 그냥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왜 못해? 자기를 다그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좀 멍청해 보여. 애들이 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뭐 쭈삣쭈삣합니다. 물어보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면의 세계는 혼자 있을 때는 엄청나게 독한 애들인데, 그 애들 표가 안 나요. 겉으로 볼 때는 애들 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애가 어리버리하고 보이죠. 진짜 뛰어난 애들은요. 근데 그 내면 세계는 무지 강한 거야.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보면은 겉으로는 무지 강합니다. 당당하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나약해지죠. 자, 그래서 절대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혼자 있을 때 더 강해져야 된다.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강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해지지 마십시오. 그건 값싼 위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적의식이 부족합니다. 목표의식.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이때 목표의식은 다른 말로 꿈이죠. 꿈, 희망. 여기에서 선생님이 내가 이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몇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선생님부터도, 제가 전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여러분 만날 때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목표의식이 뭔지 압니까? 우리 어머님께 대한 효도였습니다. 효도. 우리 어머님께 대한 효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좋은 데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특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어머니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나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런 건 있죠. 내가 여기서 말한 건 명확한입니다. 확고한. 예를 들어, 나는 의사하고 싶은데, 뭐 약사하고 싶은데, 뭐 학교 선생하고 싶은데, 나는 뭐 판사하고 싶은데, 막연하게 하고 싶은 정도 동경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반드시 하고야 만다.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편입을 하든 아니면 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첫사랑 사수 걸기대 보면은 그때 차태현 그 친구, 그때 손예진이라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없어요. 부재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때까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정말 애착이 가는 친구, 정말 내가 좋았던 친구,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친구 한 명인데,
그 구리에 있었던 한 학생입니다. 그 친구는 꿈이 수의사예요. 수의사. 동물을 좋아하는 애였습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았냐면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의할 때 책을 한 권 들고 있더라고요. 그 동물 백과사전이에요. 보니까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보면 그게 어디에 살고 평균 키가 얼마고 먹이가 어떻고 체중이 어떻고 막 그다음에 아기 때 어떻고 막 있잖아요. 막 자세한 정보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항상 들고 다녀요. 그 자기는 동물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걔는요. 그래 가만히 봤습니다. 쉬는 시간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애가 머리가 똑똑해 보이지 않는데 항상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반면 그래서 항상 자기는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막 곤충이든 그런 책들을 들고 다녀요. 항상. 그래서 걔는 수의대 가가지고 막 동물들과 같이 지내고 싶대요. 막 치료해주고 보여주고 막 동물들하고 살고 싶대요. 그럼 걔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표정 자체가 온화해요. 이런 친구들이 내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이런 친구는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즐거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세상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선생님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는데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곱비리 한 명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 차를 좋아해가지고 차를 좋아하는 그 동호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호회 보면은 참 별 희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양대 공대 나온 사람인데 하다가 도중에 때려치우고 차 덴트 있죠. 덴트 푹푹 패인 거 그거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은 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면은 그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한테 중고차를 받았대요. 그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매일 세차하고 막 했대요. 차를 좋아했는데. 근데 한 번은 누가 밤에 차에 덴트 또 찍어놨대요. 그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공업사 가지고 폈는데 깔끔하게 안 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내내 차에 매달려서 완벽하게 폈대요. 그러면서 노하우가 생겼대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펴지지만 미세한 부분이 펴지지 않으니까 바늘 끝부분을 금속에 이제 붙이고 끝부분을 약간 뭉텅이 한 다음에 바늘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그걸 매끄럽게 펴는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그래 그 사람은요 그 덴트 펴는 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막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지금 그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트 전문 공업사. 왜? 완전히 차에 미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저보다 나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연결된 어떤 학생을 한 명 알겠다. 안산에 있는 학생이에요. 안산. 이게 뭐냐면 한 번은 우리 동호회에 어떤 고등학생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덴트 하는 공업사에 있는 이 분한테 어떤 학생이 연락 왔는데 이 학생은 차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기 기억에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래요. 차 이름하고 차 구경하는 게 자기 제일 큰 낙이래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도로에 앉아가지고 차 지나가는 거 소리 듣고 막 했대요. 그 얘 말로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냥 차 재원 차에 보면 차 길이 높이 있잖아요. 또 엔진이 뭐고 엔진이 수평대 양식이냐 어떠냐 그다음 공냉식이냐 순냉식이냐 그 다음에 몇 기통이냐 그 다음에 이게 하여튼 차에 대해서 하여튼 자기 말로는 잡지 다 봐가지고 모르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메일이 온 거야. 이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근데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왔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차가 좀 좋은 차예요. BMW는 차인데 그래서 안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얘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하도 이제 막 얘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또 학생이니까 또 충고도 해줘야 되고 그 당시에 고2인가 그랬습니다. 한 3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 이제 이 친구한테 그래 너 차가 좋아하니까 그거 한번 봐라. 근데 걔가요 차를 보는데 그냥 막 온갖 것 다 보더라. 그냥 본넷부터 봐야 그 다음 이분이 이제 일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개고 차 보라 그러고 잠시 일을 한다고 일 보고 나올 테니까 좀 차 지키고 있어라.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났대. 나와보니까 갑자기 애가 없대요. 애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 어디냐 보니까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얼굴하고 온몸이 시꺼매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에 눕고 애가 차 밑에 하체도 보고 뭐 다 한 거예요. 그냥 만져도 보고 그냥. 그래서 뭐 보고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얘가 또 마지막에 그러다 하도 가니까 차 시승을 해줬대요. 그 시승해주니까 얘가 우리나라 차는 시승해봤는데 그 당시 뭐 이 수입차는 독일 차는 처음 타본데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그러면서 뭐 전문적으로 이 RPM에서 변속이 될 때 이 RPM이 이렇게 변하고 토크가 어떻고 막 전문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이게 이런 느낌이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게 얘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더래요. 그래서 얘는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얘 말로는 진짜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으니 무슨 차인지 안 돼요. 그 진짜로 다 맞추더래요 그냥. 그래서 너는 된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이 사람이. 왜? 선생님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 대학 들어가면 우리 동호회에 넣어주겠다. 대학 들어가면 그 공부를 하라.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가르치니까 그럼 선생님 이 학생을 처음에 안 만났습니다. 메일로 줘봐야 되는데 좋다. 그러면 너 앞으로 죽을 때도 공부를 해라. 뭐 어느 대학 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전문적으로도 공부할 필요 없다. 근데 이 혼자서 공부하면은 신변 잡기식으로 잡다한 지식만 기를 수 있지만 더 전문적이고 고급 기술은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된다. 공대를 가야 된다. 공대 기계공학과를 가야 된다. 그럼 너 같은 애는 독일에도 갔다 와야 된다. 독일이 자동차의 원산지니까 독일 간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대학 가라. 그러면 우리 모임에 넣어주마. 그런데요. 걔한테 메일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죽도록 공부만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네요. 차이만 미친내지. 그런데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갑자기 애가 공부를 안 하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얘는요 앞으로 큰일 저질랍니다. 이런 애들은 행복해.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거 하고 싶네. 요거 하고 싶어.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다가 힘들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왕 공부할 거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요거 하고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죠?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과학탐구. 그 다음에 논술, 구술, 면접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